네, 경기도에 있는 한 지역을 찾아왔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평범한 상가들과 아파트 단지가 밀집해 있는 지역인데요. 그런데 이곳에 밤이 되면 다른 지역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이 불청객들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문을 열지를 못해요. 너무 심해요. 한 1000마리? 막 이렇게 그냥 매장에 다 가득 차요. 그냥 막 볼때같이 들어온다니까요. 해가 지자마자 경기도 남양주의 한 도심 전체를 덮친다는 불청객. 그 정체는 바로 벌레떼였습니다. 아우, 굉장히 많네요. 불빛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 이렇게 떼를 지어 나타난다고 하는데요. 이게 뭔가요? 심지어 사람들에게 달려들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밤만 되면 길을 걸어 다닐 수도 없을 지경입니다. 아, 굉장히 불편하겠습니다. 특히 조명을 밝게 켜놓은 주변 상가들은 집중 공격의 대상이 됩니다. 예, 불빛을 따라가죠. 유리벽에도 빼곡히 붙어있어 혐오감이 들 정도였습니다. 원래 본 적 있는 것 같네요. 불빛이 좀 더 밝은 간판 아래쪽은 사정이 더 심각했습니다. 뭐 손으로 이렇게 해도 날아가지도 않아요. 예. 보시는 것처럼 한번 자리를 잡으면 잘 떨어지지도 않았습니다. 진짜로 이렇게 걸어 다니면 자각자각. 아이고. 밟힐 정도. 아유. 벌레니까요. 잠깐만, 지금 머리 위에 붙었어, 머리 위에. 여기 아이고, 지금 아이고. 붙었어요. 아유. 요즘 날아갔어. 아니, 지나가다 보면 막 붙어요? 네, 엄청 붙어요. 집에까지 붙어서 와요. 아이고. 보면 뭐 그냥 아주 불편하고 징그럽죠. 도심을 뒤덮은 벌레의 정체는 2급수 맑은 물에서만 구어한다는 동양 하루살이였는데요. 예. 하루살이과의 특징 중 하나가 엄청난 번식력입니다. 저기 다 알이에요, 지금? 외국에서도 하루살이 때의 공격은 이미 골칫거리라고 하는데요. 심한 경우에는 이처럼 사체들이 수북히 쌓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전쟁은 계속됩니다. 예. 해만 떨어지면 상가 주인들 손에서 청소기와 빗자루를 내려놓기가 쉽지 않습니다. 심지어 상가 입구를 이렇게 밀봉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상인들 피해가 심하겠습니다. 한쪽만 잠그고 한쪽은 열어놔요. 네, 어쩔 수 없어요. 벌레가 많아요. 이도저도 안 통할 때에는 이렇게 토치램프로 벌레를 태워버리는 방법을 쓰기도 합니다. 방법도 다양하네요. 이런 식으로 안 하면은 뭐 다 일일이 잡아가지고 뗄 수도 없고 일일이 다 해도 유리에 다 유리에 얼룩이 생기니까. 네, 얼룩이 생기니까. 하지만 결국에는 영업이 한창일 저녁 8시쯤 간판불을 이렇게 꺼버린다고 합니다. 장사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결코 쉽지 않은 결정일 텐데요. 그럼요. 이게요 지금 예. 우리가 꺼서 요만큼이에요. 이렇게 안 하면 한 새벽 3시, 2시, 3시까지 매장 안에 있는 거 계속 쓸어내야 돼요. 늦은 밤까지 불을 끌 수 없는 곳들, 특히 이런 주유소 같은 곳들은 더 피해가 심하다고 합니다. 예, 여기 한번 불을 보세요. 따라오죠. 그렇죠. 주유소는 작은 사고도 큰 화재로 와. 이어질 수 있는 곳이죠. 때문에 항상 밝은 조명을 유지해야 하는 곳인데요. 빼곡하네요. 아주. 그래서 벌레들도 가장 많이 모인다고 합니다. 주유를 하러 온 차가 잠시 정차해 있는 그 짧은 시간에도 이렇게 하루살이들이 어허. 차에 붙을 정도였습니다. 대책이 없는데요. 그래서 이곳을 이용하는 고객들 절대 창문을 예. 다 내리지 않습니다. 그렇겠네요. 문도 못 열고요. SBS에서 금세 들어올 것 나왔는데요. 같아요. 지금 보니까 창문을 조금밖에 안 열고 지금 카드를 주고 받으시더라고요. 그런 이유가 따로 있으신가요? 벌레가 너무 많아서 인터뷰하시는 분 얼굴을 못 보고 한 건 처음이에요. 평소에도 그러면 이제 여기 이용하실 때는 창문 요만큼만 열고 카드만 아유, 주고 받으시나 봐요. 카드 받고 바로 창문 닫고. 어허. 벌레들이 쉴 틈 없이 달려드니 일을 하기에는 더욱 힘든 환경입니다. 불편하시겠네요. 일하는데 벌레들이 여기 막 날아다닌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손님들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근처 골프 연습장도 사정은 마찬가지였습니다. 불 켜진 전등마다 벌레들이 모여 있었고요. 이렇게 한쪽 벽면도 동양 하루살이들이 점령을 했습니다. 이거 언제 다 치우죠? 선선한 저녁, 운동을 하려던 주민들은 때 아닌 하루살이의 습격에 속수무책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운동도 이렇게 하세요? 털어도 떨어지지 않으니 방법이 없는 것이죠. 예. 벌레가 많이 모일 때는 저렇게 조명에 벌레들이 타기도 한다는데요. 살떴죠. 징그러워가지고.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이렇게 많은 건 보다 처음 봐요. 짜증이 너무 많이 나고 힘들어가지고 또 눈에 들어가고 막 눈에도 그러는데 들어가요? 쉴 수가 있겠어요? 이 하루살이 때의 습격은 그대로 상가들의 매출 하락으로도 이어집니다. 예. 그렇다면 실질적인 피해죠. 동양 하루살이는 대체 어디서 나타난 것일까요?
전문가는 도심지 옆 한강과 이어진 하천이 원인이라고 지적합니다. 동양 하루살이한테는 굉장히 좋은 서식처라는 걸 제가 알았어요. 이게 수로가 길게 연결이 돼 있거든요. 낮에는 이 수초에 붙어 있다가 이제 밤이 되면은 그 불빛을 쫓아서 얘네들이 움직이거든요. 불빛? 네네네. 동양 하루살이는 빛을 좋아하는 습성이 있어서 밤이 되면 때를 지어 밝은 곳으로 이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때 이동은 5월 말부터 시작해서 9월까지 이어진다고 하는데요. 예. 벌써 몇 년째 똑같은 습격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몇 년째예요. 그런데 주민들의 진짜 걱정은 따로 있었습니다. 근데요? 막 병균도 옮길 것 같고 저 물 것 같고 그래서 막 뛰어다니고 돌아다니고 아, 예. 위생이죠, 물릴 것 위생. 같고 우려가 또 이렇게 생기지요. 목에나 이런 데 붙으면 간지러웠어요. 실제로 어떨까요? 주민들의 걱정대로 정말 동양 하루살이가 병균을 옮기는 것일까요? 가장 걱정이 되는데요. 하루살이는요. 그 잎이 퇴화됐어요. 그 기간 동안에 얘네들은 먹질 않아요. 예, 먹질 않고 그렇기 때문에 배설물도 역시 없고요. 예. 하루살이니까요. 동양 하루살이는 잎 주변이 제대로 발달하지 않아서 다행히 병균을 옮기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개체수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관할 보건소를 찾아가 봤습니다. 한강을 방제 작업을 한다는 건 굉장히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유충에 대한 구제는 어렵다고 보고요. 저희 또 친환경 분무 소독은 또 계속 하고요. 또 이러한 그 끈끈이나 또는 그 풀베기 방법도 있어요. 그래서 아성충이 잠을 자고 있는 풀을 제거한다든가 이러한 친환경 사업은 계속 하고요. 맑은 물에서만 나온다니 반가운 일이지만 그 수가 많아도 너무 많습니다. 예. 그들과 공생할 수 있는 지혜를 찾아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네. 물이 깨끗해져서 난다고는 하지만 무턱대고 반가워할 수도 없고 예. 방역을 해도 퇴치도 안 되고 이거 참 골치 아프겠네요. 사실 물이 깨끗해지는 건 반가운 일이죠. 예. 네. 물이 2급수에서 사는 것이 바로 이 동양 하루살이입니다. 예. 그런데 물이 더 깨끗해져서 1급수가 되어서 예. 이 동양 하루살이들의 천적인 물고기가 나타나면 유충을 잡아먹게 되고 그 개체수는 자연스럽게 줄어들 수 그래요? 있다고 하거든요. 예. 물이 더 깨끗해지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뭐 일본의 한 마을에서는 이렇게 동양 하루살이가 나타났을 때 축제를 벌이는 곳도 있다고 하거든요. 긍정적으로 생각했을 때 동양 하루살이가 나타나면 물이 많이 깨끗해졌으니까 조금 더 노력해서 1급수를 만들어 보자. 뭐 이런 사인으로 받아들이면 어떨까요?